네. 선생님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영어 숙제하는데 그 수능 독해하는데 지문 중에 하나에 쌍둥이가 나오는데 한 명은 안 걸려서 죽고 한 명은 건강하게 살아. 그게 뭔 소리야? 근데 한 명은 이렇게 건강하게 안 먹어서 안 걸려서 죽고 한 명은 건강하게 먹어서 살고. 만약에 이런 경우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수를 갖다가 아까 실제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씩 1만큼씩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쉬운 케이스야. 실제 여러분들 격자 이동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격자 이동? 격자 이동은 어떤 격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격자점으로 이동하는 걸 격자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걸 격자 이동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 격자점 기하학이라고 따로 실제로 그걸 다룰 거야. 격자점만 대상으로 하는 기하 체계를 다시 다룰 건데 여기서 정수만큼 실제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얘도 정수만큼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실제 이런 경우는 격자 이동 케이스죠.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케이스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면 상당히 쉽습니다. 얘기가.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 게 격자 이동 맞죠? 이렇게 얼마큼 움직인 거냐면 마이너스 85만큼 움직였고 여기서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인 거 맞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뭘 생각하면 좋냐면 두 점을 적당히 잘 잡아주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이제 두 점 사이 간격이 예를 들어서 5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간격이 왜냐면 여기서 어떤 함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또 다른 형태 어떤 이차함수가 여기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인지 몰라도 어떤 점이 이동을 해서 요 점에 도달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폭이 같은 함수니까 그죠? 폭이 같은 함수니까 85만큼 이동해서 5만큼 이동하는 게 모든 점에 해당되는 얘기거든. 맞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격자 이동 케이스가 돼서 상당히 그 간단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점이 만약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양수라고 하고 요 점이 만약 음수라고 하면 이런 두 점만 잡을 수가 있으면 이동하는 점 중에서 이런 점만 잡을 수가 있으면 결국에는 요 사이에서 뭐를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y = 0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그림하고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 y를 좀 위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 0보다 큰 점이 언젠가는 0보다 작은 점으로 도달한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요? 한 칸씩 한 칸씩 격자 이동하죠. 모든 이웃한 격자점을 통과하는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얘가 도달하는 점들이 전부 다 정수인데 그 점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태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선생님 지금 논리 괜찮습니까? 격자 이동의 케이스인데 하필이면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는 경우라면 언젠가는 이 빨간색 선인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점이 지나는 데가 언젠가 요 위에 어딘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로 갈 겁니다. 그죠? 언제 가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잘 모릅니다. 나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언젠가는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태 맞죠? 그래서 실제로 어딘지 몰라도 이렇게 지났다가 이렇게 갔다 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무슨 점이에요? 격자점이죠. 그럼 X값도 정수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원하는 해가 되겠죠. 중간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모르지만 적당한 이동이 있어서 이동 과정에 대한 전혀 설명을 안 했는데도 결국에는 실제로 정수에 갖는 어떤 해는 반드시 있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얘가 당의 몇가 되니까 격자 이동을 했을 때는 모든 이동하는 점들이 격자점이니까. 이 논리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걸 비교한 이유는 지금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왜? 2분의 1씩 이동하니까 이 점에서 걸리더라도 얘가 2분의 머시갱이 같은 형태로 유리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 X좌표가. 맞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자는 얘기가 주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격자 이동이 돌았을 때는 되게 간단한 형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논리를 중간값 정리라는 걸 실제로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배우게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수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중간값 정리라는 걸 쓰는데 격자 이동이라는 거는 그냥 아이디어로 좀 갖고 계시라고. 괜찮습니까? 요거는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2분의 1씩 움직이니까 안 되죠 이거. 왜냐면 좌우로 움직일 땐 2분의 1씩 움직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움직인 다음에 쭈르륵 내려가면 좆됩니다. 맞죠? 2분의 1만큼 움직인 다음에 쭈르륵 내려가면 y좌표는 정수가 맞는데 x좌표가 유리수가 됩니다. 정수를 갖지 않는다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적용이 불가능하죠. 괜찮습니까? 격자 이동일 때랑 아닐 때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격자 이동일 때 논리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격자 이동이 아닌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해요가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격자 이동을 하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얘만 격자 이동하죠. Y축 방향, 다시 말해서 아래로 가는 거나 위로 가는 것만 격자 이동을 하는 상태죠. 맞습니까?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 갈 겁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야. 그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볼 거냐면 요런 형태랑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가 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심막한 것에 이렇게 되는 거랑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차이가 아이고 너무 차이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돼도 여기가 20이라는 y축의 점이고 여기가 10이라는 점이 돼서 하여튼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랍니다. 그죠? 우리는 격자 이동을 좌우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상하로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2차 함수라고 부르죠.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떤 뭐에 대해서도 뭐가 반드시 하나다? 어떤 x값에 대해서도 y값은 하나밖에 없는 거 맞죠? 어떤 x값에 대해서도 y값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x를 고정시킬 겁니다. x를 고정시켜서 얘가 실제로 양수가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요 값이 음수가 되면 실제 x값은 어쨌든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은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우리가 x가 실제로 고정된 x에 대해서 어쨌든 값들은 나타나는데 이 값이 뭡니까? 얘가 실제로 x는 a라고 할 때 얘가 정수라고만 한다면 정수의 점을 잡아주기만 한다면 여기다가 이거에 해당되는 값은 뭐든 걸리겠죠. 그죠? 근데 그 값은 반드시 뭐가 된다? y 값은 뭐가 된다? 정수를 갖다가 실제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개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2차 상황식은 다 정수 개수에 다항식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y는 한 칸씩밖에 이동을 안 합니다. 격자 이동합니다. y값 자체는. 맞죠? 그래서 언젠가 실제로 여기서 얘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러면 요까지 내려오는 동안 고정된 x에 대해서는 실제로 y값이 언젠간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맞죠? 다시 말합니다. 2차 함수는 함수기 때문에 어떤 x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다항식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이어지는 어떤 형태의 변형된 다항식들도 정수계수 다항식 맞죠? 그럼 x가 정수가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y값은 정수가 나오겠죠? 정수를 집어넣었으니까 정수끼리 연산하면 정수 나오는 거 맞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x를 변화시키지 말고 x를 고정시켜 버리자는 얘기야. 처음부터. 얘는 실제로 평행이동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만 얘는 함수 개념을 적용하자는 얘기야. 함수면 당연히 마이너스 어떤 값이 됐을 때 정수 값이 됐을 때 그 값은 반드시 있을 건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값만 잡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점이 돼요? 반드시 격자점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왠지 알겠죠? x는 애초에 정수인데 y 값은 얘를 집어넣으면 정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리 괜찮습니까? 헷갈려? 내가 어떤 x를 잡아도 y 값은 반드시 있다고 함수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요 함수가 y는 fx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함수가 y는 gx잖아. 얘가 쉽게 말하면 b포고 얘가 f터잖아. 나중엔 여기에 도달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x를 고정시키자고 뭘로? 정수인 형태로 고정시키자고 정수로. 그럼 여기서는 값들이 뭐든 나타납니다. 맞죠? 근데 현재 상태, 초기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데 마지막에서는 여기 있어야 된다며. 근데 이 값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 뭐든. 맞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하든 간에 이 값은 어디인지 몰라도 있는데 어딜 갔다 가더라도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맞죠? 그럼 언젠가는 여기에 걸려야겠죠? 언젠가 여기 걸리는 값은 반드시 있는 거 맞습니까? y축으로 이동한 양은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격자 이동을 하잖아. y값 자체가. 맞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하겠지만 그 값 자체가 결국에는 요 위치에 도달을 해야겠죠. 그러면 요 점에 걸리는 형태의 어떤 점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 맞습니까? 언젠가 여기 내려와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려온다 그러면 걔가 격자점이 된다고요. 고정시킨 x에 대해서 실제로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 괜찮습니까? 은유 이거 괜찮니? 애매하니? 애매해? 이건 이동 괜찮죠? 이건 평행 이동 개념이 들어가서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얘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 이동은 고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좌우 이동하면 지금 현재 얘하고 얘는 폭이 같은 형태잖아. 폭이 같은 형태니까 평행 이동된 거 맞죠? 근데 x의 개수가 바뀌면 뭐 좌우로만 이동하죠. y값이 바뀔 때만 밑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면 무조건 한 칸씩만 내려갑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당한 A값을 잡을 거라고요. 적당한 A값, 이게 큰 전체 논리입니다. 적당한 A값을 잡으면 이때 X값은, 그 Y값은 반드시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 Y값이 얼마냐면, 처음에 Y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A를, FA가 될, 여긴 FA가 될 거고, 여긴 FA가 될 건데, 얘가 양수가 되는 애 잡을 거라고. 이런 애를 찾을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GA가 돼서 얘가 실제로 음수가 되는 애 찾을 거라고. 그러면 좌우 이동은 어차피 큰 문제는 안 되니까 여기서 실제로 내려오면 무조건 한 칸씩 내려오는 거 맞죠? 맞습니까? 아니 얘에다가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뀔 때 좌우로만 이동하잖아. 맞죠? 얘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로 이동하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참 뭐 애매한 논리가 있습니까? 잠깐만. 내가 애매한 소리 한 거니? 잠깐만. 갑자기 내가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드네. X 그런데 내가 이상한 거네. 잠깐만. 만약에 이거 선생님 잠깐만 보정 좀 할게. 뭐 좀 문제 있네 진짜. 여러분들 잠깐만 저거 뒤로 넘어가서
10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해석을 좀 잘못했습니다. 또네. 네네네. 네, 갔다 오세요. 그러네. 좌우 이동이 아니구나. 개수를 일치한 게 그걸 더하거나 빼는 거죠. 선생님이 크리티컬한 실수를 해버렸다. 야. 미쳤다 미쳤어. 왜 선생님이 뭘 실제로 좀 잘못을 했냐면 만약에 hx가 만약 있어가지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선 지금 얼마니? c니? c? c라고 이렇게 할까? 뭐 이런 형태 함수가 있을 때 선생님이 실수해서 미안해. 왜냐면 b에다가 만약에 실제로 플러스 1을 하든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하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x축만 움직이는 거 아니죠. 함수값도 같이 움직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은이 맞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선생님이 실수한 거야. 맞아.
그냥 이거 좀 약간 쉬운 형태를 일단은 짚고 선생님이 솔루션을 다음 시간에 재생 다른 방식으로 해줄게. 일단은 이렇게 하자. 우선은 fx라는 거는 지금 x제곱에다가 플러스 10x에다가 플러스 20이고 gx라는 거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20x에다가 더하기 10 같은 형태 되는 거 맞죠? 근데 일단 땜빵 솔루션입니다. 땜빵 솔루션. 제대로 된 건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중간에서 나타나는 함수가 x제곱에다가 더하기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 같은 형태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 쳤을 때 컨트롤하기 쉬운 값을 넣을 거거든. 근데 이건 그래프 반영해서 넣은 거야. 실제 여러분들 여기서 적당한 값을 선택한 건데 f-1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면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11 나오는 거 괜찮습니까? 얘는 g에다가 마이너스 1 나오면 얼마 나와요? 가운데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9가 나와서 얘는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h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생각한다 그러면 1 빼기 a에다가 더하기 b 맞죠? 그죠? 그럼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서지만 x의 개수를 넣든 아니면 y의 개수를 넣든 간에 여기서 시행이라는 단어 써도 됩니까? 어떤 애가 시행을 했다 쳐봐. 그럼 1 빼기 a에다가 더하기 b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죠? 괜찮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처음부터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1,11이라는 형태의 점이 여기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9에 해당되는 점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비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애프터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움직이는 양이 무조건 위로 한 칸 아니면 아래로 한 칸 움직이죠. 격자 이동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갔다 돌아갔고 어떻게 오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요 점에는 도달하게 되는 거 맞죠? 격자 이동하는 거 맞죠? 시작점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이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들은 격자 이동을 하니까 결국에는 요 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 괜찮습니까? 맞아? 이 굳이 왜 마이너스 1을 잡았냐는 그래프에서 계산하기 쉬우면서 실제로 음량이 다른 형태 적당한 값을 세팅한 겁니다. 꼭 이 값을 잡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격자 이동을 y값에 대한 격자 이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격자점에 도달한다 그러면 요러면 은유 괜찮은 거 맞니? 요러면 괜찮죠? 선생님이 아까 착각을 했던 게 내 완전 실수야. x 개수를 변화시켜 놓고 나서 x축으로만 움직이는 형태로 해석을 엉뚱하게 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해석을 잘못해서 내 잘못이니까 일단 이걸로 땜빵 솔루션 우선 만들어 둡시다. 이건 괜찮습니까? 야 10번은 아마 방금 해봤을 건데 지금 현재 하는 거 삼각부등식하고 삼각방정식 관련된 얘기랑 관련된 얘기 맞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략은 다 알겠지만 요런 형태 상황이 된다 그래도 제한적인 정의역이 있을 때는 값이 최대 최소가 달라진다는 얘기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최대 최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얘기가 뭐 감소함수일 때 상황과 그 다음에 섞여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실제로 증가함수일 때 상황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하는 형태의 상황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얘기하자는 게 우리가 실제 그 다음 카테고리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야 10번 1번 한 사람 10번 1번 아마 같이 한번 해봅시다. 1 지금 현재 y가 1 빼기 2배 했다가 사인 제곱 x 했다가 더하기 2 코사인 x인데 사인 코사인 관련된 거는 실제 목요일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꼭 기억해야 될 만한 포인트만 정리를 할게요. 어차피 교과에서도 했을 테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 맞죠? 이거 왜 성립하죠? 성립할 이유가 뭐죠? 그 얘네가 다 원 위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뭡니까? 원위에 있는 것도 맞는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피타고라스입니다. 맞아요? 이거 설명 안 해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이건 그냥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실제로 변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는 건 괜찮죠? 그것만 됐으면 할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식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2 코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편의상 실제로 치환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얘가 실제로 x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야, x의 코사인 x의 범위는 얼마죠? 코사인 x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이 값을 우리가 x에 대한 함수로 해석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x의 범위가 제한된 정의역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구간 자체가 축을 끼는 구간이냐 아니면 감소 구간이냐 증가 구간이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 값은 달라지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논리로 전환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했다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 요 구간에 속한 거 맞죠? 요 구간. 그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 얼마 된다? 최소 얼마죠?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3 맞습니까? 가인 최대값은 얼마니? 최대는 얼마야? 최대. 지금 그 숫자가 안 보이나 본데 y는 2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2분의 3 요겁니다. x값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고 요거 최대값이죠. 최대값. x가 얼마일 때입니까? 어? 뭐라고? 우리가 연락을 안 돌아가? 아니 왜냐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기준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x값은 x가 실제로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1일 때니까 최대니까 축에서부터 거리가 제일 멀 때죠. 그 얘기 묻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가 최대 나오는 거 맞죠? x가 1일 때가 최대 나오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죠? 1? 3인가요? 3? 실제로 되는 3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괜찮습니까? 야 확인용으로 두 번째 거 한번 내봐. 확인만 하고 갑시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인 코사인 얘기가 메인은 아니야. 제한된 정의역의 얘기를 그냥 사인 코사인을 빌려서 얘기하고 싶은 거라. 두 번째 거. 어차피 이 모델은 대수에서는 워낙 많이 보는 값이니까. 구했니? 은유는 다 구한 거야? 두 번째 거? 이렇게 바뀌는 건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 제곱 x에다가 더하기 6 사인 x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 그죠? 이거 x를 갖다 치환하면 식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 얼마입니까? 플러스 2분의 3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고 축 자체가 x는 2분의 3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려는
실제로 구간 자체가 어디? 여기 x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이런 구간 내에서 생각하는 거 맞죠? 그래서 최대가 실제로 어디서 꼽히냐를 범위만 알면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이죠. 여기가 실제로 최소가 나오는 위치고 최대가 나온다. 왜냐하면 증가함수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값은 넣으면 되겠죠. 그죠? 야, 11, 12번 안 해도 돼? 확인 더 필요한 사람 손. 하나 정도 확인 더 해요. 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면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 5페이지에서 아까 우리가 해봤던 컨셉이기 때문에 14, 15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 15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16번으로 가자. 16번. 이 장은 어쨌든 그래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은 이 교재에 있는 걸 실제로 좀 훑고 나서 당분간은 2월달까지는 조금 장을 빼겠습니다. 좀만 빼고 나서 왜냐면 차기 주제다 보니까 본 교재를 못 빼가지고 과제를 못 주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면서 같이 갈게요. 이거 해의 개수 구하래. K에 따른 해의 개수. K에 따른 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사실 이거 갖고 대수적으로 풀 사람은 없죠. 맞습니까? 이거 식 보고 해의 개수 어떻게 파악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라는 건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니네 숙제 안 했는데 나 혼자 해서 그런 거니? 이거 일단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y는 절대값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랑 y는 x 플러스 2 k 요거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둘이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환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림 그리면은 요렇게 되는 그림은 쉽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고 얘가 0일 땐 1이네요.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k니까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면 쉽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x, y는 여기서 이때가 k가 얼마일 때입니까? k가 1,0 할 때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는 얘기네. 그게 첫 번째겠죠. 알았어. 질문해줄게. 기다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요 사이를 갖다가 실제로 막 가는 형태일 때는 어차피 두 개씩 계속 나타나는데 두 개씩 나타나는 게 깨지는 때가 언젠지는 여기 있죠. 이렇게 되는 때죠. 이때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k가 얼마일 때입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k가 1일 때는 있죠. 요 둘 사이에서는 해가 몇 개죠? 해 개수가 몇 개? 두 개죠. 두 개. 여기서는 해가 몇 개? 여기서는 한 개. 그 다음 여기서는 해 개수가 몇 개? 세 개. 자, 그 다음 특이점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날 때 맞습니까? 요때는 해 몇 개? 세 개죠. 그럼 요 사이는 몇 개예요? 요 사이? 여기서는 네 개가 될 거고 여기서는 얘네들은 세 개가 되겠죠. 얘네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저겁니다. 이만희하고 인수가 한번 인수하고 이만희 둘이 계산해봐. 요때 K 얼마니? 네? 계산해보세요. 그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 여기서부터 위에는 그죠? 두 개가 되는 건 누가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K 값은 요거 하나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제 반은 아니죠. 네. 그래프를 저- 그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던 걸 꺾어 올리는 그래프죠. 야, 이 K 값 구하려면 10 불러봐. 산이야. 시간 없으니까 10 불러봐. 이 K 값 구하려면 어떻게 뭐 4분의 5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만 얘기하세요. 여기 저거 저 위로 블록한 거가 그게 식이 뭐죠?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렇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얘가 x 플러스 k가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그게 저그 뒤는 그렇죠. 중근 갖는 거죠. 중근. 음, 중근 갖는 상태인 거 맞죠. 그래서 실제 x가 구한 거 맞습니까? 얼마? 4분의 5 중근 조건으로 어쨌든 4분의 5라는 건 괜찮은 거 맞죠? 그래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핵일수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교과에서 다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대표 문항으로 이것만 커버하고 우리는 19번하고 20번 두 개만 더 할 겁니다. 19번, 20번. 여기 중에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교과 정리한다 생각하고 시험 보면 됩니다. 총 8개입니다, 문제는. 요 문제로 실제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서 뽑혀서 들어갑니다. 이 문제 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19번 안 읽어본 사람. 지금 얼른 봐봐. 이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갈까? 일단 여기서 묻고 싶은 포인트는 기울기 활용입니다. 정확히 기울기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M하고 지금 현재 N1, N2가 한두 개가 나오는 건 아니죠. N1, N2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식으로 굳이 나타낸다면 3N2 더하기 3N1 더하기 2에다가 얘가 M이 또 4N2 더하기 1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수의 조건을 이용해서 실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래프를 가져간다면 기울기를 활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싶은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 일단 자연수 조건이니까 최초로 같아지는 때가 언제인지 알죠? 최초로 같아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얘네 둘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는 y값이 일정한 상태니까 y값이 정수 높이를 갖는 상태니까 그때 x값과 x값이 전부 다 정수가 나오면 최초의 상태가 언제야? y가 얼마일 때? 그런 얘기인가? 얘하고 얘가 실제로 똑같은 정수가 되는 최초의 상황은 y가 5일 때죠. 근데 여기다가 뭘 가미시킬 거냐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의 당연히 x값들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 건데 문제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은 사실 기울기 관련된 얘기가 직선의 모든 것이라는 건 알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은 기울기 얼마? x가 실제로 한 칸, 아니 그러니까 x가 한 칸 움직일 때 y는 얼마씩 늘어? 3씩 늘죠. 그게 기울기 의미죠. 여기서 하나 나갔을 때 위로 3만큼씩 갑니다. 그죠? 얘는 하나 올라갔을 때 얼마 가요? 4만큼씩 올라가는 거죠. 한쪽은 그러니까 실제로 x값이 어쨌든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마다 x값은 당연히 커져 나갈 거긴 한데 x값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y값은 하나는 3만큼 늘어나고 하나는 4만큼 늘어나니까
공통된 상황이 만약 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만약 여기가 실제로 또 여기가 지금 현재 정수였는데 여기가 실제로 y는 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y는 m이 되는 상황이 있다 쳐봐. 그럼 이거 다음 번째는 언제인지 실제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3씩 올라가죠. 하나는 4씩 올라가죠. 12일 때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혹시 12 더하기 5라는 거 괜찮습니까? 기울기를 이용하면 올라가는 높이가 x가 실제로 하나씩 갈 때마다, 왜냐면 계속 정수가 유지돼야 되니까 x는 정수만큼씩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때 y 값도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하나 넣을 때 기울기가 3이면 3씩 올라갈 거고 기울기가 4면 4씩 올라가니까 어쨌든 우리가 높이만 고려한다 그러면 12만큼 올라갔을 때마다 정수가 다시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N1, N2라는 거를 임의의 정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거냐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N1, N2가 실제로 뭔지는 몰라도 N1, N2가 뭔지 몰라도 실제 N1에다가 N2 두 개 곱한 거 지금 현재 N1, N2가 잡혀져. 자,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M이라는 건 결국에는 12K 플러스 5 같은 형태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K를 갖다가 N1, N2로 어떻게 나타내야 될 거냐에 대한 얘기 맞습니까?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나타내야 돼? N은 N2에 대해서 N은 N2 이걸 나타낼 수가 없는데 잠깐만 어떻게 나타내? M 이렇게 하면 안 되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그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이렇게 봐야겠네. 여기서 어쨌든 같은 값을 갖는 때 얘가 실제로 여기서 x가 실제 n1이 있고 x가 n2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n 값들이 있다 그러면 그 n 값들을 이걸로 어떻게 표현하냐는 얘기 묻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에 실제로 같은 상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y 이꼴 m이 있을 때 이거를 얘로 어떻게 표현하냐는 얘기를 해석해야 되나? 꼬인다. 그지? 말이 불명확하네. m의 값은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m은 12k 플러스 5 같은 형태다. 이거밖에 얘기 못하죠. 그죠? 근데
N1, M2는 왜 나왔지?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러면 4N1 더하기 1은 12K 플러스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N1은 3K 플러스 1인가요? 여기가 N2지. N2가 이렇게 되는 거고 N1은 얼마냐? 4K 플러스 1인가? 계산 잘했냐나? 얘기를 이렇게밖에 못하겠는데? 그치?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N값은 일반화하면 12K 플러스 5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실제로 N1 값, N2 값은 K를 이용해서 표현은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죠? 요거밖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표현이 좀 부정확해서 정확히 묘구하는 사항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 값들이 실제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걔와 N1, N2 사이 무슨 관계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N1의 값은 어떤 패턴인지는 일반화할 수 있는데 이건 기울기를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1번이고 그걸 이용하면 실제로 나머지 값들이 주어진 N값이 있을 때 N1하고 N2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왜냐면 문제가 어쨌든 들어가면 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망했네. 그 못푼 문제는 시험지에서 빼라고. 다음 주에 일단 어쨌든 이번 거는 못한 게 딱 하나 있어. 하나 못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하고 그러면 그거 빼고 할게. 빼고 하고 가자. 야 과제는 38장 줄게. 38장 과제로 줄게. 38. 근데 이들 인간적으로 선생님이 오늘 잘못 숙제를 내셨는데 이걸 했잖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 38하고 39 헷갈렸어. 그렇게 며칠 만